자, 이번 시간에는 간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염인데, 간염을 헤파타이티스라고 하죠.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바이러스, 세균, 독성 물질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이나 독성 물질에 의한 헤파타이티스는 독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전격성 간염 등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염 첫 번째. 자, 바이러스 간염은 유형별 원인과 병태 생리를 보면 대부분 급성으로 와요. 그래서 acute viral hepatitis라고 하고 간염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죠. 급성 바이러스 간염. 그래서 바이럴 헤파티스의 종류를 보면 A, B, C, D. D형이 델타 간염, E형, G형이 있어요. 이렇게 A, B, C, D, E, G를 이 명칭을 붙이는 것은 발견된 순서, 바이러스 간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발견된 순서부터 먼저 발견된 것이 A, 그 다음이 B, C, D, E하고 G형까지 있습니다. 현재 이 중 B, C, D형 간염 바이러스들이 만성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B형, C형, D형 간염은 거의 만성이에요. 간염이 발병해서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급성 간염, 6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만성 간염으로 구분을 합니다. 바이러스 간염에 걸린 대상자가 대부분 3에서 16주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B형 바이러스 간염에 걸린 대상자는 합병증이 좀 더 많죠. 약 5%가 B형 바이러스 간염의 결과로 간의 파괴를 초래하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을 합니다. B형 바이러스 간염의 심한 상태나 만성 간염의 결과로 어떤 분들은 간경화증이 초래되기도 하고 원발성 간세포암이 초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B형 바이러스 간염에 항원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게 계속 지속적이면서 그대로 간염으로 끝나면은 좋은데 이게 간세포암이나 간경화증이 초래되는 경우를 저는 임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C형 바이러스 간염 보균자들로부터 혈액을 수혈을 받았다. 그러면은 C형 바이러스 간염에 걸리게 되죠. B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어떤 빈도라든가 그런 게 C형이 B형보다 좀 더 높습니다. 이 중에 70에서 80%가 이제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돼요. 20에서 30%는 간경화증으로 진행이 되고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B형하고 C형은 좀 그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관리를 해야 돼요. 자, 바이러스 간염은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질병의 과정이나 잠복기, 감염 경로, 또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A형 바이러스 간염. 그래서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A라고 하죠. 명명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합니다. 군대, 타가소, 교도소,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과 같이 사람이 많은 것과 위생 상태가 불량한 곳에서 많이 발생해요. A형 바이러스 간염은 장 바이러스 계열의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됩니다. 엔테로바이러스 패밀리의 RNA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분변에 오염된 식수나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구감염이라고 합니다. 간에서 복제된 A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가 담즙으로 배출되고 대변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이 되죠. 황달이나 간 효소 수치가 상승되기 2주 전 동안에
대변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황달이 나타난 후로는 빠르게 감소를 하죠. 증상이 나타나기 2주 전부터 증상이 나타난 후 8일까지 감염력을 갖고 있고, 감염력이 소실되는 것은 황달이 사라지고 일주일 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술잔을 돌리잖아요. 젊은 층이 A형 바이러스 감염에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술잔을 내가 먹고 이제 술잔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잔을 돌리면 안 되죠. 자기 술잔을 갖고 따라 먹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술을 따라 주려고 할 때 그 사람 상대방의 술잔에 따라주면 되는 거죠. 병태 생리를 보면은 감염 후 평균 4주 내외에 A형 바이러스 감염 항체 anti-HAV가 나타납니다. 감염 초기에 혈액이나 분변에서 HAV 안티젠 또는 HAV RNA를 직접 검출할 수 있지만, 황달이 시작이 되면 바이러스의 혈중 농도와 분변 배출이 급속히 감소를 해요. 그래서 진단은 주로 혈청 이뮤노글로불린 M 안티 HAV에 의존을 하죠. 이 IgM 안티 HAV는 감염 즉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주에 최고치에 달하고 3에서 6개월 안에 사라집니다. IgG 안티 HAV는 감염 1개월 후에 최고치에 이르며 수년간 몸에 남아있으면서 면역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과거 감염 후 획득한 면역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혈청에 IgG 안티 HAV가 포지티브다. 그러면은 획득한 면역 상태다. 과거에 감염이 되어서 면역 상태를 획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A형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심각한 후유증 없이 회복이 돼요. 어떤 사망률은 낮지만 나이가 많거나 만성 감염과 같은 기저질환을 가질 경우에는 fulminant hepatitis A라고 해서 이 전격성 A형 바이러스 감염은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고, 형태는 계속 진행이 되면은 급성 간부전과 비슷해서 심하게 앓게 되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백시네이션 할 때, 예방접종 할 때 그 A형 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B형만 맞죠. 정상적인 예방접종 스케줄에. 근데 어떤 엄마는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A형 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갈 때 A형 바이러스 감염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B형 바이러스 감염. 자, 원인은 B형 바이러스 감염 그러니까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B에 의해서 발생한 감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죠.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한국 성인에서 발생한 급성 바이러스 감염 중 B형이 한 60에서 63%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주로 인구 밀도가 높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서 발생률이 증가하죠. 보균자나 급성 질병 상태에 있는 대상자의 혈청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예요. 바이러스는 타액이나 정액과 같은 체액에 의해서 전염될 수가 있어요. 자, 타액, 그 다음에 체액, 정액과 같은 체액. 만약에 성관계를 하는 파트너가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남성이 B형 바이러스 감염 보균자다. 그러면 여성에게 정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체액이 달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알아야겠죠. 그 구강 성교를 했다. 여성들 성 파트너의 여성이 B형 바이러스 간염 보균자예요. 근데 남성이 성행위를 할 때 여성의 어떤 구강 성교를 했다. 그러면은 남성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생존을 합니다. 생존력이 강하죠. 의료인은 보균자의 혈액과 밀접한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바이러스 간염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바늘을 사용하고 그 환자에게 바늘로 그 투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버리죠. 근데 그럴 때 내 몸에 잘못해서 그 니들에 찔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걸 짜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울고불고 그러지 마시고요. B형 간염 그 바이러스 보균자가 입원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맥 주사 놓을 수도 있고 또 IM이나 또 SC나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내가 혈액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얼른 상부에 보고하고. 자, 그 다음에 수혈을 여러 번 받은 사람, 혈액투석 대상자들 역시 B형 바이러스 간염에 취약하죠. 위험군, 그 외의 위험군을 보면 동성연애자, 비위생적으로 문신을 새기거나 피어싱하는 사람,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하는 약물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사기를 돌려가면서 맞잖아요. 그리고 칫솔이나 면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칫솔이나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자간에 주상기에 수직 전파하죠. 자,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그 수직 감염됩니다. 그래서 주상기의 수직 전파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산모 혹은 임신 3기에 급성 B형 바이러스 간염을 앓은 산모에서 태어난 영아에게서 주로 일어납니다. HBe 안티젠 양성인 산모는 65에서 90% 이상, 또 안티-HBe 양성인 산모는 10에서 15%의 전파율을 보이죠. 일반적으로 B형 바이러스 간염자 중 30에서 50%가 급성 간염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이 중 5%가 만성 간염 상태로 넘어가서 B형 만성 간염의 병이는 약 70%의 대상자들에게서 낮은 수준의 IgM, 안티-HBC에 대한 자가 면역 반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역이 억제된 상태에서 거대 세포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바이러스성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병태 생리를 보면 B형 바이러스 간염은 내부의 핵, 그러니까 이너 코아라고 해요. 내부 핵 이너 코아와 표면 외피 서페이스 엔벨롭을 가진 DNA 바이러스예요. 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신체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핵 항원 HBC 안티젠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 항원 HBS 안티젠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합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염된 대상자의 혈청에 검출되는 항원은 HBS 안티젠, HBE 안티젠이고 항체로는 안티-HBS, 안티-HBE, 안티-HBC가 있습니다. 그 다음 C형 바이러스 간염. 자,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약 1%가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예요.
그리고 증가하는 추세죠. C형 바이러스 간염에 감염이 되면 50에서 한 85%가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 20에서 30%가 간 경화증으로 진행이 되죠. 간 경화증으로 진행된 대상자가 5에서 한 10%가 간암으로 진행이 되는데 간 경화증 자체도 위험하고 간암도 위험한 거죠. C형 바이러스 간염은 과거에는 수혈 후 감염의 9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6년 이후에 이 수혈로 인해서 B형이나 C형 바이러스 간염은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검사가 발달이 되어서 다 걸러내죠. 약물 남용자의 주사기 공동 사용으로 인한 감염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달고 살아요. C형 바이러스 간염은 B형 바이러스 간염과 유사하게 보균자에 의해서도 전파가 되고 비경구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위험 요인도 B형 바이러스 간염과 유사하지만 성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은 매우 드물어요. 그러니까 성적 접촉과 정상적이지 않은 그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 그러면 그 형태는 대부분 B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병태 생리를 보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바이러스 간염, D형 바이러스 간염의 원인이 되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RNA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anti-HCV, anti-HDV, 제결합성 면역 블록 검사에서 이뮤노블록 에세이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자, D형 바이러스 간염, 델타 간염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보면 급성 D형 바이러스 간염,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D라고 하는데 B형 바이러스 간염과 동시에 감염이 되거나 기존의 B형 바이러스 간염 보유자에게서 중복 감염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물어요. 주로 지중해 연안과 같이 일정한 지역에서 높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D형 바이러스 간염은 비경구적으로 전염이 되면서 대부분 대상자는 약물 중독이나 혈우병 대상자 같은 혈액이나 혈액 제품, 그러니까 혈액 추출물 사용자들, 성적 접촉 등이 주요 전파 경로이고 위험 요인은 B형과 유사합니다. 병태 생리를 보면 B형 바이러스 간염이 발현한 상황, 특히 HBs 안티젠이 존재할 때만 감염을 일으키는 작은 구형의 혈액맥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HD 안티젠이라는 항원이 급성 HDV 감염의 초기에 발견할 수가 있죠. anti-HDV는 HDV에 대한 항체로서 현재 HDV에 감염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 E형 바이러스 간염. 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2라고 하죠. A형 바이러스 간염 및 장내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RNA 바이러스예요. 인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멕시코 등에서 발생합니다. E형 바이러스 간염은 1차적으로 젊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수인성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잠복기가 짧고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위험 요인은 E형 바이러스 간염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하거나 E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병태 생리를 보면 E형 간염 바이러스는 다른 간염 바이러스와 같은 방법으로 간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고 anti-HEV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G형 바이러스 간염,
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G죠. G.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G.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미국에서는 공혈자의 1에서 1%에서 바이러스가 발견이 된다고 하죠. 주로 감염된 혈액제제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성 간염은 A형부터 G형까지 있는데 특히 B형하고 C형, A, B, C형은 원인과 병태 승리는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